안녕하십니까. 진짜 별과 함께하는 점성술 크로노사이트 2020년 7월 첫 번째 주 7월 1일부터 8일까지입니다. 예, 이번 주 처음에 들어오는 구조는요. 수성이 역행하고 있는데 지난 현충일에 6월 6일에 순행하면서 만났던 쌍둥이 자리 감마정이죠. 아레나를 이번에 역행하면서 다시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수성 아레나 조합은 그 약간 인기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부터 계속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과 만나는 게 이제 인간관계가 전혀 이제 뭐 어렵게 느껴진 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이제 이렇게 꼬인 게 없으면 되게 거침없는 행보를 하게 돼 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인기가 계속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위화감도 주고 질투도 불러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특별히 뭐 그 아레나 수성이 잘못을 한다기보다는 그 어쨌든 주변의 분위기를 너무 읽지 못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가끔 트러블이 발생을 하는데, 근데 수성이 역행을 하잖아요. 순행할 때랑 역행할 때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역행하면서 아레나랑 만난다는 거는 약간 좀 갑작스레 예상치 못하게 스치듯이 만난다는 건데, 뭐 인간관계가 스치듯 만나는 인연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좀 불안정하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한테는 한순간에 되게 즐거운 기억인데 상대방한테는 상처로 남기도 하겠죠. 잘못하면. 예. 그래서 사실 뭐 이런 캐주얼한 만남 같은 게 신중하고 진지할 것까지는 없어요. 그래도 조금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이제 자신의 평판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정말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전혀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호사다마라고 여러 가지 즐거운 일들 중에 약간 삐끗한 게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자는 그런 얘기죠. 자, 그게 7월 1일입니다. 바로 다음 날에는요. 여기 토성이 뿅 하면서 자, 수병궁에서 이쪽에 마갈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올해 3월 22일에 토성이 수병궁으로 들어왔었어요. 근데 5월 11일에 역행을 시작을 해서 다시 이제 뒤로 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7월 2일에 다시 여기 마갈궁의 뒷문으로 마갈궁 29도로 이제 들어오는 것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 외행성 중에서도 토성하고 목성은 공전주의가 길고 운행 속도가 상당히 느립니다. 이렇게 느린 애들은 역행하고 순행이 잦아요. 그리고 역행하고 순행하면서 별로 그렇게 많이 그러니까 전진을 못해. 그러니까 비슷한 도수 내에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토성이 정말 마찬가지입니다. 그 얘가 진짜 심한데 한 15도 갔다가 뒤로 한 7도 갔다가 20도 갔다가 7도 갔다가 계속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많이 움직이질 못해. 그래서 이런 일이 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런 느린 행성들일수록 예전에 지나왔던 궁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역행 트랜짓에서 환경의 변화를 좀 더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하게 됩니다. 뭐 내행성은 워낙 빨리 움직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화성도 태양보다 2배 정도, 이게 2분의 1 정도 속력으로 움직인다고 해도 뭐 역행할 때 궁 하나 건너뛰는 거는 뭐 그렇게 흔한 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토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워낙 느리기 때문에 역행하면서 자기 공 원래 있었던 공으로 들어가는 그 시기에 말하자면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환경의 변화를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마갈궁하고 수병궁 모두 다 토성이 다스리는 사인이라고 해서 비슷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다른 토성이 다스리지 않는 다른 사인과의 격차만큼 되게 크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마갈궁에 있다가 수병궁에 들어올 때 되게 급작스러운 변화에 되게 당황하다가 근데 이러다가 역행해가지고 마갈궁으로 다시 들어간다는 건 자신에게 익숙한 옛 환경으로 돌아간다는 거니까 그냥 편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성 입장에서도 알죠. 이런 식으로 잠깐 돌아오는 게 결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계속 불안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은 좀 편한데 마음은 계속 불편한 상황이 이 트랜짓 토성이 다시 순행으로 접어들어서
천천히 움직여서 수변궁으로 다시 들어가는 올해 11월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이렇게 약간 좀 좌불안석의 상황. 몸은 편하지만 움직이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익숙한 예전에 그 규칙대로 움직이는 게 편하긴 하지만 이게 오래 못 간다는 거, 이게 좀 이따 끝이라는 걸 알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은 되게 불편하고 내가 뭘 하기는 해야겠는데 엉덩이는 무거워서 당장 편하니까, 원래 사람이 원래 편하면 뭔가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쉽사리 엉덩이가 안 띄어지거든요. 바로 그 상황에 빠지는 게 지금 마갈궁에 다시 진입하는 역행 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불편한, 마음이 불편하지만 움직이기는 싫은 그런 상황. 그게 올해 11월까지 지속이 될 것 같아요. 특히 타임로드가 토성인 분들은. 자, 그리고 다음 날은 화성이 움직이면서 이쯤에서 자, 고래자리 베타성인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게 됩니다. 자, 데네브 카이토스는 벌써 수성하고 금성이랑 오래 만났었기 때문에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데네브 카이토스 자체가 흉성이라 역시 흉성인 화성이랑 만나면 그렇게 좋진 않겠죠. 근데 지금 데네브 카이토스는 백양궁 2도에서 3도 사이에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화성이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난다는 것은 반드시 화성이 백양궁에서 룰러십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에서 만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데네브 카이토스 그렇게 만만한 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백양궁, 소위 우리가 양자리라고 부르는 사인에 화성이 들어가면 룰러십을 얻긴 하지만 양화성, 백양궁 화성, 이게 되게 뭐랄까 정신없는 남성의 상징, 양이 갖다 들이박는 그런 이미지라고, 그래서 좌충우돌에 정신 없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전점성술을 임상으로 계속 하다 보면 양화성은 상당히 점잖고 단정합니다. 그래서 공사 구분을 잘하고 본인의 감정 기복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친 것처럼 막 날뛸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되게 감정 절제, 분노 절제를 잘하고 감정 기복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남들한테 민폐를 별로 안 끼칩니다. 왜? 변덕을 안 부리니까. 이 사람 되게 올곧고 일관적이거든요. 근데 또 사적인 일로 시간 낭비하기 싫은 어쨌든 백양궁의 특징이 나는 시간을 낭비하기 싫다. 이게 제일 커요. 이게 왜 그러냐면 백양궁 자체가 토성을 펄로드로 두는데 토성이 느릿느릿 게으름 피는 행성이기 때문에 그 토성이 가장 실망스럽게 다가오는 게 백양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양궁에 들어가는 모든 행성들은 시간 낭비를 되게 싫어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백양궁의 도머사일로드, 백양궁을 다스리는 화성이 백양궁에서 룰러십을 얻은 상태다. 이런 경우는 정말 시간 낭비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 단정하고 공사 구분 잘하고 사적인 일로 시간 낭비 싫어하는데 자기 목적은 뚜렷해. 일관적이야. 성취욕이 강해. 그런 약간의 좀 과학자나 엔지니어 같은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워커홀릭까지는 아닌데 무리하지는 않는데 약간 일이 되게 제일 중요해. 커리어가 제일 중요하고 다른 것들은 알 바 아니야.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직장에서 잘 나가는 프로, 직장인, 엔지니어 같은 그런 캐릭터에 가까운 게 백양궁 화성이에요. 이게 정상인데 문제는 이런 백양궁 화성이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면 의욕이 너무 과잉이 돼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목표를 살짝 높이 설정하는 건 괜찮은데 너무 높은 약간 좀 비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다 보니까 본인도 괴롭고 주변 사람들도 못 살게 굴고 약간 좀 마이클 조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과에 집착하다 보니까 조급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무리수를 좀 두게 됩니다. 물론 마이클 조던이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약간 높이 목표를 설정한다는 점에서. 그래서 데네브 카이토스 화성은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좀 급하게 샛길로 들어 빠르게 가려고. 근데 그게 지름길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고 보니까 외통수야. 못 나갑니다. 이때는 이미 늦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후회하게 될 과오를 저지르게 될 확률이 높아요. 무리를 하다 보니까 몸이 못 버텨서 병이 나고 너무 조급하게 빨랑빨랑 돌아다니다 보니까 자칫 사고나 상해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성과의 그 발목 잡는 육각을 벗어나서 이제 슬슬 이제 쫙 풀리는 기간인데 그래도 첫째 주에 데네브 카이토스랑 만나기 때문에 이때는 발목 잡히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발목을 잡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문제야. 내가 혼자 날뛰는 시기거든요. 백양궁 화성 입장에서는. 그래서 조금은 속도를 늦추고 브레이크에 발을 얹어 두고 있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화성과 데네브 카이토스가 만나는 며칠간의 화성의 타임로드인 분들이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의욕 과잉, 조급해지지 말라. 그 얘기죠. 자, 그래서 그 이후로 한 5일 정도는 별일이 없다가, 자, 이때쯤에 화성하고 수성이 사각을 맺어요. 7월 8일입니다. 자, 수성은 7월 12일인가? 그때쯤에 순행 정지. 그러니까 그때쯤에 다시 정지하면 순행으로 접어들 예정이에요. 그럼 7월 8일 4일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속도가 엄청 느려져 있겠죠. 천천히 느려지고 있는 수성을 화성은 뭐 상황 좋잖아요. 좀 빨리 따라잡고 있다 보니까 사각을 갑자기 맺게 돼요. 서든 어플라잉이죠. 한쪽이 역행, 쫓아가는 쪽이 순행이면 서든 어플라잉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거해궁 수성의 백양궁 화성 사각이잖아요. 이게 좀 수성한테 엄청 불리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성 입장에서 화성은 펄로드예요. 자, 거해궁에서 화성은 펄로드이기 때문에 리젝션으로 들어오고요. 또 화성은 수성 입장에서 10하우스에 있어요. 홀사인 10하우스에 있어가지고 이걸 프리도미네이팅 스퀘어 정방향 사각이라고 그래요. 이거 뭐 여러분 고전 점성술 모르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아는 분들은 아셔야 돼. 이런 경우에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일방적인 피해를 화성이 수성한테 줍니다. 일종의 화성이 수성을 밟아 누르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화성 입장에서 수성이 이렇게 캐스터 레이로 뒤로 던지는 상황은 그렇게 위협적이지도 않고 화성 입장에서 수성이 리젝션 로드도 아니고 수성은 원래 흉성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성 입장에서 수성은 그냥 그냥 사각을 맺나 보다 이런 수준인데 화성은 부담스럽지 않아요. 수성이. 근데 수성 입장에서 화성이 죽을 것처럼 압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수성 화성 사각 전후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될 쪽은 당연히 타임로드가 수성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뭐 화성 특유의 갑자기 다치거나 감염성 질환에 걸려서 고열과 두통에 시달리고 뭐 이런 일도 벌어지기 쉽고요. 주로 이제 그 백양궁 화성이다 보니까 머리에서 안면에서 벌어진 일들. 자, 두통이나 눈과 귀의 질환 있죠. 그리고 뭐 두피 쪽에서 지루성 두피가 뭐 가려워 뭐 이런 약간 좀 뜨거운 질환들. 그런 병들이 나타나기가 쉽고요.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성 입장에서는 화성이 자기 10하우스에 위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10하우스가 고전 점성술에서 담당하는 게 일과 상사 같은 거거든요. 일과 상사 관련 트러블로 다가올 공산이 커요. 백양궁 화성이 상사가 되면 초장에 말씀드렸죠. 성과에 대한 목표를 꽤나 높이 잡고 있어요. 그리고 오직 일만 하면서 시간 낭비를 줄이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이죠. 9시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그동안 스마트폰 한 번도 못 보고 점심시간은 딱 40분. 근데 그 이후에 칼퇴근하는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오케이, 고. 근데 미적지근하고 딴 짓을 하는 거를 봐 넘기지 않는 사람들이 백양궁 화성의 상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이 백양궁 화성 캐릭터가 상사가 되면 좀 빡빡해요. 빡빡합니다. 근데 정지를 앞두고 지금 역행하면서 속도가 느려진 상태의 수성이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냐? 게다가 거해궁에 있어요. 자, 가정과 달하고 목성이 메이저 디그니티를 얻는 거해궁에 있다 보니까 집안 사정 같은 게 좀 생겨. 이럴 때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수성이 원래 기민하고 빠른 행성인데 평소처럼 빠르고 기민하게 대응을 못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집에 가족들이 배우자가 아기가 아파가지고 계속 신경 쓰고 가봐야 되고 어린이집에 전화해야 되고 병원 따라가 봐야 되고 이런 일이 자꾸 생겨요. 그리고 또 거래처에서 좀 처음에는 빨리 계약할 것 같더니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여서 처음에는 쉬울 줄 알았던 계약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요. 그리고
혹은 뭐 자꾸 집안일이 생겨서 주말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이번엔 또 직장에서는 피크 시즌이야. 그러다 보니까 일이 쌓여 있어서 야근을 해야 되는데 맘 놓고 야근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국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거해궁에 느려진 역행하는 수성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제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보니까 수성은 그 상사나 회사가 되게 빡빡한 타임라인을 제시하면 백양궁 화성 자꾸 얘기했죠. 시간 낭비 싫어해요. 이러면 약간 완벽한 데드라인 준수를 강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성 입장에서는 아주 죽을 노릇이죠. 왜냐하면은 어찌됐든 계획에 따라서 일을 확실히 끝내는 게 직장인의 몫이고 상사의 지시는 정당하고 명분도 있어요. 이걸 못 지키면 내가 죽일 놈인 거야. 내가 나쁜 놈인 거지. 물론 집안일에 대해서 상황 참작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가는 그 부하 직원만 죽일 놈이 되는 거고. 근데 그래요. 또 이럴 때는 안팎으로 사정이 생기기 때문에 고단하게 주변 상황이 이제 돌아가는데 백양궁 화성 상사가 강요하는 속도에 맞춰주려 애쓰는 이런 수성의 고군분투하는 그런 모습이 이 수성 화성 사각 며칠 사이 7월 8일 사이 며칠 사이에 약간의 좀 가련한 풍경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타임로드 수성인 분들이 이때 조금 좀 각오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좀 진짜 구둣발로 밟히는 형국이라 좀 그래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7월 첫째 주에 가장 크게 봐서 제일 중요한 구조는 토성이 마갈공으로 재진입하는 거지만 좀 가깝게 봐서 제일 임팩트가 큰 거는 수성하고 화성이 사각을 이루는 7월 8일 전후의 이런 나날들인 것 같네요. 자, 어쨌든 7월 둘째 주, 셋째 주에 좀 더 큰 것들이 있습니다. 7월 첫째 주는 그렇게 그 많은 무거운 트랜짓들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잘 쉬시고 잘 이겨내시고 7월도 잘 보내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크로노사이트 2020년 7월 첫째 주 주간 운세 예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